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류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스포츠조선에서 글 쓰고 있는 유동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루키더 바스켓에서 글 쓰고 있는 이동환 기자입니다. 첫 방송 소감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너무 진부해, 그죠? 그쵸. 너무 진부해. 예. 또 진부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쵸. 예. 그래도 어땠어요? 나름 매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 편집자분들이 제가 이제 늘어지게 말한 거 다 잘라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마법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저는 만족했습니다. 보통 이제 분량이 얼마나 좀 이렇게 뭐 10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10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저희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갖다 좀 줄일 것인가. 둘 다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할 말 많은 남자들. 예, 그래서 서로 좀 줄이자 이랬는데 그쵸. 벌써 지금 1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NBA 역대급 신인 자이언 윌리엄스가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과연 어떤 선수로 변화할 수 있을까, 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갑론을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예. 일단 그럼 자이언 윌리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리스버리에서 태어났고 원래 19살이고 마이클 조던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젊은 선수들이 뭐 르브론을 좋아한다거나 그 최근에 있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 선수는 마이클 조던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라는 점이 좀 특수성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최고 스타니까요. 예. 스파르탄버그 데이 스쿨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m 75. 근데 3학년 때 극적으로 크면서 1m 91.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지금의 키가 완성이 되면서 괴물 같은 운동력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8cm. 체중이 좀 갑자기 또 불었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체중은 NBA 공식 기준으로 이번 시즌부터 NBA가 이런 거 속이지 못하게 확실하게 해뒀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네, 확실하게 밝히도록 이제 요구를 해서 나이부터 원래는 128 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예, 지금 130 잠깐 넘어갔다가 지금 128.8kg라고 NBA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화제가 될까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이제 뭐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요거 기본부터 한번 딱 알아보고 딱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제 NBA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고 그리고 대학 유망주부터 혹은 아마추어 유망주부터 좀 케어를 하시는 NBA 팬들은 자이언 윌리엄슨의 이름을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유명했어요. 유명해도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이 선수의 덩크 영상이 진짜 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30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대학교까지 간 뒤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선수죠. 그렇죠. 예. 이 선수가 그렇게 화제를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괴물 같은 운동 능력.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두란트가 정확하게 CBS 스포츠닷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한 운동 능력이다. 나는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고 이 선수가 덩크를 할 때 위에서 꽂는 각도를 보면 경이로울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농구에서 있을 수 있는 판타지 스타일 타입이 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하이플라이어, 높게 점프하고 멋지게 덩크를 꽂아내는 선수. 맞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농구의 가장 대표적인 하이플라이어거든요. 뭐 빈스 카터도 있겠고, 뭐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의 마이클 조던도 거기에 속하고, 그리고 최근 중에서는 또 블레이크 그리핀 데뷔 초창기에 이 선수도 거기에 속하고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바로 딱 그 타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관계자의 어떤 코멘트를 하나 더 하자면은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이 학교에 있을 때는 코치였던 로이 윌리엄스 감독이 자이언 윌리엄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이클 조던 이후 등장한 최고의 고교 졸업생 윌리엄슨이 입학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찬을 했으니까 뭐 이 선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스카티 피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 윌리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선수 같냐라고 했을 때 르브론을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이클 조던 이후로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르브론은 아니냐 그러니까 르브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르브론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정도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르브론과 비교도 되게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플라이어로서의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냥 퍼포먼스가 멋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워낙
뛰어난 채공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골 밑에서의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아직 정규 시즌 경기 데뷔는 안 했지만 프리시즌은 뛰었잖아요. 거기서 본 자이언 윌리엄슨의 골밑 마무리 능력은 진짜 르브론에 비견될 만할 정도로 정말 뛰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괴물 같은 운동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물론 이제 모든 운동 능력을 갖다가 포괄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버티컬 점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버티컬 점프가 지금 자이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45인치. 그러니까 114cm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줄리어스 어빙, 도미닉 윌킨스, 빈스 카터 이런 선수가 이제 43인치 정도.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42인치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이언 윌리엄스는 45인치, 114cm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학 시절 뭐 영상을 봐도 사실 이번 NBA 지명 후에 프리시즌 경기 영상을 봐도 네네. 이 선수의 채공 시간이 남다르다는 것을 사실 보는 사람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진짜 어떻게 저런 고구가 저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수직 점프 능력은 진짜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공식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NBA에서 재었을 때 가장 그 버티컬 점프가 높은 선수가 DJ 스티븐슨 46인치, 117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이언 윌리엄슨이 왜 화제를 몰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그쵸.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선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쵸. 그리고 어떤 스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봐야겠죠. 일단 그 듀크대 시절에 그 나이키 신발이 터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엄청난 이목을 끄는 경기였어요. 하필 그 경기가. 맞아요. 이게 2019년 2월 20일, 그러니까 2018-19 시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 듀크 대학. 네. 이거는 전미의 모든 농구 팬들이 보는 그냥 NBA 경기가 같은 시간에 있으면 그 경기 절대 안 보고 이 경기를 보는 정도로. 1980년대로 치면 예. 현대와 삼성의 어떤 그런 게임이죠. 그렇죠. 예. 현대와 삼성 간다. 아 그걸 동의하면 어떡해. 예. 그거에 한 폭발력 100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기에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와서 경기를 맞아요.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이드 좌석에서 이제 앉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그리고 표가 뭐 한 200만 원대에 팔리고. 그렇죠. 예. 안표 시장에서 뭐 1000만 원대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애초에 엄청난 라이벌전인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처음으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이제 경기를 펼치는 또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엄청난 미디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터졌죠. 예, 신발이 터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 시작 36초 만에 이 왼발에 신고 있던 이 폴 조지 시리즈, 나이키 폴 조지 시리즈 신발이 터졌어요. 그래서 나이키 개방신 당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윌리엄슨이 바로 무릎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가벼운 부상이어서 몇 경기 안 나왔는데 그리고 다음날 나이키 주가가 1.1% 폭락하고. 그렇죠. 이런 나이키 주가 사건이 떨어지고 있었죠. 네. 나이키 이제 관계자가 해명을 하고 나이키 맞아요. 이제 네. 폴 조지 시리즈의 뭐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이키가 정말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실 뭐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이언 윌리엄슨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신발이 경기 중에 터져버리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신발이 벗겨지는 건 종종 나오긴 해도 맞아요. 그래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5달 뒤에 이제 나이키 쪽에 있는 조던 브랜드와 결국에는 이제 신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 규모가 하나로 따지면은 5년 기간에 총액 870억. 5년 870억. 예, 신발 계약만 본인 선수 연봉 빼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870억이면은 네. 예,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이키 매장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이제 네. 그 흔히 이제 비교되는 선수가 제이 르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르브론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 때 SIG의 단독 표지 모델이 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끌었던 선수고 그 선수도 뭐 고교 졸업 때부터 모든 NBA 그 스카우터들이 극찬했던 그런 선수인데 그때 당시 기억나는 부분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 스탁턴의 패스 능력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득점력, 마이클 조던의 운동 능력을 함께 겸비한 선수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더욱 그 전문가들이 극찬했던 건 뭐냐면 이 선수는 보통 신인급 선수들이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르브론은 몸이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NBA에 가면 몸으로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이언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동환 자이언은 네. 사실 르브론과 비교하면은 약간 체형이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 르브론은 처음에 데뷔하는 시절을 보면은 지금처럼 몸이 두껍진 않지만은 그렇죠. 골격이 진짜
엄청 컸어요. 그리고 밸런스가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신체 밸런스 기가 막히고 정말 어떤 공중 동작을 하기에 너무 좋은 몸들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이언 윌리엄스는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은 저게 농구 선수의 몸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몸이 두껍고 뚱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사실 약하진 않은데 너무 우람한 상체 때문에 하체가 약간 빈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cm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8.8kg이니까 사실 NBA에서도 굉장히 과체중에 좀 속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체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 동작에서 상대 수비수와 이제 충돌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득점을 마무리하는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상대 수비수와 부딪힌 다음에도 뭐 몸이 흔들리면서 슛을 던지는 이런 그림이 없고 그냥 자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슬램덩크의 그 해남 고교의 이정환의 어떤 바디 밸런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시무시해서 실제로 프리시즌에도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런 이제 플레이들을 할 때 엔드원 장면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 얻어내면서 골밑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그때도 심지어 이제 공중 밸런스가 좋은 것도 있는데 손끝 감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되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왼손의 손끝 감각이 되게 좋다 보니까 마무리 능력이 너무 잘 나오는 이게 사실 엄청난 무기였죠. 그래서 프리시즌 내내 자이언 윌리엄슨의 야투 성공률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거의 한 80% 가까이 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체형이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 르브론 제임스라기보다는 찰스 바클리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클리도 크지 않은 신장, 뭐 2m가 안 된다는 얘기가 1m 98. 그렇죠. 계속 나왔으니까 크지 않은 신장에 엄청나게 이제 파워. 좋은 파워와 운동력으로 이제 신장의 약점을 극복했다 할까요? 같은 포지션 내에서. 그리고 볼 핸들링이 너무 좋았었고. 그렇죠. 그 거구의 키에 스피드가 엄청 났었었고. 가드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워가 만빵이니까. 그래서 1m 98의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어떤 파워. 그리고 거기에서 달려 들어가서 속공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피니시 능력까지 갖췄던 게 찰스 바클리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자이언 윌리엄슨의 장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점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리바운더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체가 두껍기 때문에 박스아웃에서 용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핸들링이 되게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볼을 몰고 가는 트랜지션 공격을 펼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학 시절 기록을 보면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참가한 트랜지션 공격, 속공 중에 50%가 직접 볼을 몰고 가는 속공 공격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펼쳤을 때의 공격 효율이 대학 전체를 살펴봐도 상위 10%에 속했습니다. 상위 10%.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랜지션 공격에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패스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NBA에 왔을 때 지금 NBA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요구를 하는데 윌리엄슨은 리바운드 잡고 직접 볼을 몰고 넘어가는 이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됐을 때 윌리엄슨의 어떤 역량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리고 현대농구에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듀크대 시절 기록을 보면 33경기 출전해서 평균 30분 쨌는데 3점 성공률이 33.8%. 약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자유투 성공률 64%예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슛이 좋지는 않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NBA가 빠른 페이스도 요구하지만 이제는 슈팅력을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다른 1순위 유망주였던 벤 시몬스도 이 점프슛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고 사실 올 시즌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야니스 아데토쿤보도 결국에는 점프슛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점프슛이 약하면은 이 선수는 한계가 있다는 평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이언 윌리엄슨의 이 점프슛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동혁 기자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살짝 이제 기록 하나 더 덧붙이자면 대학 시절 기록 보면 점프슛만 봤을 때 점프슛 성공률이 32.5%입니다. 너무 떨어지네. 정말 떨어집니다. 그리고 캐치앤슛 그러니까 상대가 준 패스를 바로 점프슛으로 던졌을 때는 32.8%. 그러니까 거의 뭐 그렇게 좋지 않네요. 많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세 개 받아서 던지면 2개는 놓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 옵션으로 쓰기는 쉽지가 않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1옵션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런 공격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1옵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옵션인 선수가 점프슛을 던지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본인이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다가 점프슛을 하는 풀업 점프슛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 대학 시절에 자이언 윌리엄슨은 점프슛이 너무 약하니까 드리블을 하다가 점프슛을 시도한 횟수가 한 시즌 통틀어서 12번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쓰질 못하는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NBA에 와서 이 선수가 과연 에이스로서 득점력을 뽐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죠. 어떡하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선수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이언 윌리엄슨이 어떤 타입의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슛 같은 경우에는 NBA에서는 극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르브론 제임스도 석점슛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클리브랜드 시절에 챔프전 갔을 때 샌안토니오하고 만나가지고 0대4로 이제 패배했을 때 막 더블팀 트리플팀까지 와가지고 이랬었는데 석점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속수무책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었지만 지금은 손꼽히는 3점 슈터, 그냥 뭐 3점 슈터는 아니어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지금의 르브론은 뭐 3연술 라인에서 한참 뒤에서도 기습적으로 이제 슛을 던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예. 자이언도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쵸. 예,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2000년생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만 20살? 만 20살도 아니죠. 만 19살. 그렇죠. 이죠. 2000년 7월생이면은 2000년. 예. 아직 시간이 너무 많고 윌리엄슨이 건강하게만 뛸 수 있다면 점프슛 능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죠. 예. 그 이 선수의 어떤 그 노력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슛에 대한 약점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항상 회의적인 어떤 시선들이 있고 뭐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회의적인 시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 과연 부상의 악령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죠. 좀 위험하다. 롱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방금 뭐 르브론과 비교도 했지만 르브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그렇죠. 몸 내구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구성. 예. 사실 르브론이든 마이클 조던이든 역대급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하게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그 건강함.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기량이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이언 윌리엄슨은 지금 프리시즌 열심히 뛰다가 바로 또 수술을 받아버렸어요. 맞아, 무릎 수술 예. 받았죠. 그래서 지금 1월 이제 23일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루키 시즌부터 한 반 시즌을 날려버렸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무릎 수술 받은 부위가 구체적으로 반월상 연골 그렇죠. 이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 마모를 이제 좀 지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부위인데 벌써부터 이쪽을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이언 윌리엄슨이 무릎에 좀 부담이 안 가도록 뉴올리언스 구단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방법도 따로 가르쳐 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인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다시 또 다칠지 모르는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깎아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제2의 데릭 로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2의 그레고든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뭐 예.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레고든과 데릭 로즈의 사례를 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레고든은 아예 데뷔 시즌부터 다 날려먹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통산 출전 경기 수가 100경기가 안 되는 걸로 맞아요. 알아요. 그레고든이 그 당시만 해도 잠재력만으로는 굉장히 가장 좋은 정통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 무대 결승에서 아르포드와 조아킴 노아를 상대로 혼자서 왼손을 가지고 털었던 엄청난 레벨의 선수였고 그래서 케빈 듀란트보다 앞에 뽑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부상 문제로 인해서 거의 뭐 기량을 제대로 뽐내지도 못하고 그냥 커리어가 끝나버렸고 데릭 로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레고든보다는 나은 게 또 어쨌든 MVP까지 타고 그럼요. 정상을 찍었다가 이제 좀 너무 빨리 이제 부상으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과연 자이언 윌리엄슨은 MVP를 타는 레벨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NBA에서 그러니까 좀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 혹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많이 뛴 선수는 NBA에서 지명한 다음에 아예 이제 첫 1년을 좀 수술 받고 쉬게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 그리고 네. 벤 시몬스, 그리고 심지어 블레이크 그리핀도 지금 자이언 윌리엄슨이랑 또 비교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첫 시즌을 부상으로 그냥 아예 쉬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구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마추어 시절에 너무 혹사를 많이 당한 문제가 미국에서 사실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윌리엄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이미 반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돌아와서 건강하게 계속 뛸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조엘 엠비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계속 결장하고 빠지잖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사실 여전히 개인적으로. 체중이 맞아요. 좀 많이 나가요. 예.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얘기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자이언 윌리엄슨의 어떤 그 선천적인 능력 그리고 탁월한 재능, 패싱도 좋고 BQ도 좋고 팀 동료도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뭐 슈팅의 약점 그리고 몸 상태의 어떤 건강함 이 부분만 유지가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혹은 그 이상 폭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점프슛이 약점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재능은 정말 사실 1순위가 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뛰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녹화분이 로딩이 되면 돌아와서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고 앞으로 자이언 윌리엄슨이 어떻게 성장할지 또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을 하고 정상의 선수로 될지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 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방송 때 사실 좀 많이 부각은 안 됐어요. 그쵸.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1 다시 한 번 해봐요. 다시 한 번. 컷. 해봐요. 자, 1 1 1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감사합니다. 예.